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최근 약세장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을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 투자자 긴급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개장 시간부터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5,300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세 가지 설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하반기 유망 투자처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국내 주식이라는 답변은 35%, 해외 주식이 28%를 차지했는데요. 은행 저축이 2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상향되면서 투자자들이 저축 비중의 확대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4위는 코인, 5위는 부동산이었는데요. 기타 의견으로는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나의 투자 계획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답변은 저가 매수로 총 33%를 차지했습니다. 한 달 전 진행한 설문에서는 저가 매수가 약 38%를 기록했는데요. 이전보다는 저가 매수에 나서겠다는 투자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보유주 장기 투자로 26%를 차지했는데요. 3위는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설문 채널의 댓글에서는 비중의 30%는 보유주 장기 투자를, 20%는 테마주 단기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분도 있었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4위였는데요. 1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설문 보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8%로 1위를 차지한 답변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죠. 전쟁이 어느 시점에 종료될지 혹은 휴전의 여부 등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2위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약 27%의 분들이 답변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이은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금리 인상, 4위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설문 결과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설문에서 살펴봤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파트너님,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벌써 넉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 리스크, 현 시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네 가지 핵심 변수 중에서 이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억제하고자 하는 우려, 억제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 이게 반복되는 사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해방이 될까요? 해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근데 안 끝나도 해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출구 전략에 대한 모색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에너지라는 데가 특히 곡물 쪽이거든요. 예. 곡물만큼 있어서 항로를 흑해서 항로를 열어주면서 출구 전략 모색을 좀 하나씩 펼치고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이제 겨울철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족 현상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 각국이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같이 서방 제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좀 모색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악화되는 참전을 통해서 뭐 유럽 군들이 참전한다든가 해서 미군이 참전한다 이런 식으로 확대 전략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예.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는 실적으로 전쟁 발발에 있어서 러시아가 침공한 건 문제입니다만 그 발발했던 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내전이 계속 있었거든요. 동부 지역에서부터 예. 친러 쪽의 세력들과 더불어서 지금은 일정 부분 예전에 유럽의 동유럽에서의 국지전처럼 그런 국지적인 어떤 전쟁으로 취급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과정으로 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출구 전략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월 24일 날 발발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악화되어서 물가 상승의 어떤 요인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유가 하락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급락을 과정을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충격적인 하반기 어떤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물가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설문 답변을 보니까 장기 보유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하시겠다는데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물렸다는 뜻인데요. 이런 약세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약세장에서 아까 보니까 현금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현금 확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밸류에이션의 기초 가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나 부동산에서도 보면 경매 시장에 가면 감정가 이하로 떴을 때 권리 분석하면서 이거 시세보다 너무 싸. 또는 뭐 우리가 최근에 분양권 시장이 워낙 핫할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왔던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에서 그렇죠. 밸류에이션 네. 본다면 로또 분양에 가까운 밸류에이션 아닙니까? 네. 그런 시점에서 저는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 있게. 그리고 많이 본인의 매수 타이밍이 좀 부적절하게 지금 높게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이게 지금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라는 시점에서 가져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저는 이 자산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포적인 심리나 불안 요인보다는 바라봐야 될 기준점을 명확히 바라보시고 그 기준점의 가치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해 선다면 전 저가 매수 유효하고 또 불가피하게 지금 평가 손실이 있어서 자산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뭐 원치 않는 장기 보유 관점에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 아니라 보유 관점을 지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변수 많은 시장입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서 변수,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 다 연결된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다음 주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도 이제 이달 말에 26, 27일은 FOMC인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CPI랑 P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흔들면서도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음 주 전략에 있어서 하나는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코스피 200 지수상 지금 300포인트가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이 300포인트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옵션에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막아놓고는 있습니다. 이 네. 해석에 따라서 누군가는 거기를 열려고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막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상 3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단기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주봉상 잠깐 넘어가서 보면 주봉상 5주입평을 계속 하이하고 있다가 지금 구간에서 이 양봉의 시가까지 눌러놓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 300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이 명확하고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다면 결국 5주입평으로 올라오는 모습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렇죠. 환율에 있어서 영향이 큰 기업들인데 수출 기업인데 예. 이들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7월에 시가 대비해서 지수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7월에 본인 시초가 대비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들 섹터가 좀 더 힘을 내면서 올라가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300포인트가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300 이탈되면 한 번에 더 변동이 있어서 295포인트 정도까지 정확히 말하면 2020년도 시간 294포인트까지는 흔들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시점에서 공포에 겁먹고 내동매매하면서 투매는 동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